예, 이번 주 이슈가 이제 몇 개 있는데 이거 뭐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좀 짜증스럽죠 이거. 세네요. 예, 정유정이 얘긴데. 예. 정유정이 얘는 어때요, 염 교수 이거 비전 없죠, 얘. 내보내면 안 돼요. 얘는 사람의 인성을 얘한테서 찾아본다는 거는 네. 내가 볼 때 무리 같아요. 에너지 낭비예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뭐 정유정이 사건이야 뭐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고 부산에서 저 그 뭐 또래 여성 잔혹하게 살해해가지고 네, 네. 시신 훼손해서 네. 유기해서 무기징역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참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네. 검사가 사형 선고해야 된다. 얘는 당연하죠. 무기징역 아니다. 네, 사형 선고해야 된다 하면서 네. 들이댄 증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네. 정유정이가 가족들이 오면 이제 가족들하고 접견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녹취되거든요. 이렇게 다 면회 온 사람들 네. 이게 된 거. 그 이제 가족 접견 녹취 자료를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제시하면서 네. 얘 안 됩니다. 얘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접견 내용이 뭔데 그렇게? 이게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보니까 24일 날 검찰이 부산고등법원 2다시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 항소심 첫 공판이에요. 이게. 네. 네. 여기에서 재판부에다가 사형 선고를 요청하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일단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가 당연하죠. 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에 네. 공부했죠. 공부했죠. 공부했어요.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맞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 네. 하지만 변명으로만 일관을 하고 있고 개전의 정도 없어서 사형 선고로 재범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맞네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 얘기예요. 예. 이 얘기인데 이 녹취록에 보니까요. 예. 참 기가 찹니다. 이거 녹취록. 예. 전 입에 담기 좀 그러시죠. 참 말을 옮기기도 정말 승질이 납니다. 이거. 네. 녹취록에 이제 일단 이렇게 써 있어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반성해서 반성문 쓰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라도 성의 보이려고 내가 반성문을 좀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압권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 할아버지 뭐 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정유정이 방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안 해놨다고. 할아버지 뭐 했냐 이거야.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압수수색하기 전에 방을 미리 다 치워놨어야지 말이야. 경찰이 오기 전에. 왜 그거 안 했냐고 할아버지를 원망해요. 그게 말이 돼. 이게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 반성문도 계속 냈는데 성의 없이 막 그냥 뭐 뻐꾸기 반성문 했잖아요. 거기다가 뭐 어차피 지가 그렇게 써 얘기했잖아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억지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정유정이가 1심 재판부에다가 10차례에 걸쳐서 반성문 냈었거든요. 네. 참나 이게. 그러니까 그 10차례에 걸쳐서 낸 거는 억지로라도 성의 보려고 자기가 억지로 냈다는 거니까 이제 아마 판사가 맨정신인 이상은 그 10차례 준 반성문 참고 안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그거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왜 안 치웠냐고. 왜 내 방 안 치웠어? 경찰이 오기 전에 방 싹 치워놨어야지. 지금은 할아버지도 공범되는데. 유영철이도 사실은 그 검거되고 난 다음에 지 엄마한테 방 다 치우라고 시키고 가잖아요. 네. 이 아주 나쁜 놈 어떻게들 말이야 이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당연히 또 정유정이 즉 변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가 있는 만큼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대요. 이것도 이게 사적 대화입니까? 이게 뭔 사적 대화예요. 예, 공판의 중요한 자료인데. 참나 이게 참 공적인 걸 잘 모르시네요. 저 정유정이는 이제 항소할 때 처음에는 심신미약 계속 주장했어요. 네, 계속 주장했죠. 그거는 철회했다고 그러네요. 네. 뭔 심신미약이에요. 뭐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그냥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냈었다 이러면서 취소를 했는데
뭐 정유정이 지금 피해자 측하고 합의나 공탁금 제출도 검토 중이래요. 공탁할 돈이 있어요. 집이 지금 되게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할아버지 전재산 다 끌어다갔다 넣으란 얘기인가? 그렇겠죠. 그게 공탁이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입장에서. 공탁 뭐 이거 예, 뭐 거부하죠.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28일 날 다시 이제 저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정도 열리는 것 같은데 아마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이걸 저 제출된 검찰에서 제출된 이 증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니 그 교수님 남 죽여놓고 지 살고자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야, 나 이 말 듣고 정말 야, 깜짝 놀랐네요. 이게 말이 이거 돼요. 근데 정유정이가 그 면회 와가지고 접견하면서 자기가 한 얘기가 녹취된다는 사실을 알 텐데. 알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는 다 알려주니까. 알거든요. 아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왜 방안 지웠냐고 할아버지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얘는 포기한 거 아닐까요? 예. 우스운 거죠 그냥 뭐 녹음하든 말든 뭐. 내 뭐 생각은 네. 정유정이 마음속에 뭐가 깔렸냐면 아무리 그래봤자 대한민국은 사형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기 받았는데 뭐 무기 이상 더 나올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사형받아도 집행도 안 하니까. 사형 받아봐야 저 집행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 그 겁 없이 그 녹취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본인한테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런 거를 지금 다 얘기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얘는 그거 저 형량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네, 어차피 네, 사형 없으니까 네. 적어도 나는 사형은 안 당해. 음.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거 떠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이런 뭐라 할 말이 없네. 나 이거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원래 있잖아요. 중요 사건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네. 당연히 너 저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내담자, 면담자 이 사람들하고 피의자, 피고인이 그 대화한 내용을 전부 녹취록으로 떠요. 네. 그건 물론 저 교도소 측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뭐 수사기관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미리 능동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네. 교도소에서 미리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법기관, 수사기관 쪽에서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자료로 녹취록 제출 요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녹취록을 준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범죄 저지른 놈들은. 그거 당연히 알죠. 거기 다 특히 붙어 중범죄 있잖아요. 저지른 놈들은 네. 자기가 면회 온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다 녹취 떠가지고 가져간다는 거 알아서 네. 은었어요. 네. 은었습니다. 뭐 못 알아듣겠더래요. 소매치기 그 특가법 그 아주 전문으로 한 놈이 그 얘기 하더라고. 교도소에 그 근무하는 그 후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둘이서 이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암호문 쓰는구나 자기들끼리. 예, 뭐 무슨 말인지를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새끼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취한 거를 네네. 분석을 해보려고 갖다 놓고 봤는데 암호 해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암호 해석.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 다 녹음되니까 그렇죠. 녹음되니까 걔들이 네. 그런 짓도 하거든요. 근데 네. 하물며 얘 이제 정유행 같은 경우는 그거 신경 안 쓰니까 할아버지한테 왜 방안 전하냐고 난리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괴물이 나왔을까? 야, 우리가 희대에 어떻게 보면 괴물 하나. 그때 안 잡았으면 진짜 여러 다쳤어요. 정유정이 그때 예. 바로 이거 경찰이. 저 처리 안 됐으면 네, 여러 다쳤어요. 여러 명 죽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늘 그러더니. 말씀드리지만 연쇄살인 범죄자는 최고의 방법은 신속한 검거밖에 없다고 네, 하잖아요. 네, 다른 그거밖에 방법은 없- 예, 없어요. 다른 연쇄살인 방법 범죄.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얘는 아마 지금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때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저 택시 기사분 트렁크 보고 신고하신 예, 분 예. 그분이 이 사건에서 정말 최고로 기여한 겁니다. 진짜요. 예. 그분 저 포상금이나 많이 줬나 모르겠어요. 포상해 주셨겠죠. 근데 많이 줘야 돼, 많이. 이 정유정이는 내가 볼 때는 뭐 이제 검찰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상징적으로라도 사형 선고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예. 상징적으로라도 어차피 집행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서 그 녹취록까지 이렇게 해다가 저 제출하는 것 같은데 사형 선고라도 아마 정유정한테 해놓고 사형 확정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네. 정유정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예. 저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구치소에 몰아놨더니 애들 네. 갑자기 이상하게 조용해졌대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그러고 네. 청소시키려니까요. 네. 사형장 자꾸 청소시켜야 돼요. 순번대로 애들. 예. 계속
깨끗하게 뭐 밧줄도 꼼꼼하게 새 걸로 갈고 매듭도 지들이 한번 매보라고 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참 정주정이 정말 계속 충격입니다. 이거. 진짜 나빠요 진짜. 저 할아버님도 뭐 자기 피부 치니까 찾아가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건 말 못하죠. 뭐. 예, 근데 공탁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공탁을 얼마나 걸겠습니까? 부자도 돈도 아닌데. 없으신데. 그 개말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탁 한다고 그래도 이거 합의는 아니니까요. 네. 또 내가 생각할 때는 공탁을 해도 얘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러면 원래 잔혹하기 봅니다. 때문에. 예, 그리고 최근에 공탁 들어와도 공탁 안 받겠다고 탄원서 넣으시더라고요. 피해자들이. 그런 거 많아요. 뭐 결국은 뭐 법원에 그냥 계속 있는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달 공판이 28일이라면 다음 달 28일 그러면 2월 28일 같은데 그때 또 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5월 사이에 2심 형량이 결정되겠네요. 그러고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심, 서류심만 정리되면 아마 정유정이는 이제 확정될 것 같아요. 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참 이게 참 화나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세상에 내 방 경찰이 오기 전에 내 방을 안 치워놨냐고 할아버지한테 원망했다는 게 기가 참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거든요. 네. 답답한 얘기입니다. 혼나야 돼요. 두 번째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선정해 왔어요.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보험 사기 알선, 그다음에 광고 이런 걸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달하는 그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중에 5천만 원이 최고 센 거죠. 최대 이제. 최대죠. 그러니까 보험 사기 알선 광고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럼 교수님 보험 사기가 되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나왔었잖아요. 보험 사기 방지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연하니까 이거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된다.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부터 아예 단속을 하자. 소개해 주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알선하고 유인하고 권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든 거 요거만으로도 처벌을 하게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보험 사기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던가 이런 그렇죠. 거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하거나 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거든요. 세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사기가 결과가 발생 안 해도 마찬가지 이게. 이 보험 사기가 결과가 발생해야지 그 권유하고 알선해주고 유인해서 갖다 꽂아놓고 이런 거를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 사기가 궁극적으로 발생이 안 해도 이제 지금부터는 보험 사기 실제로 잃어버린 게 없어 돈 사기당한 게 없어 그거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센 이건 센 겁니다. 센 거네요. 굉장히. 우리가 미수를 기수로 본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험 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교수님 엄청 세진 거예요 이거. 사기 미수죄가 최초로 적용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험 사기를 통해서 보험금을 중복 수령, 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이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나오니까 이제 방통이나 이런 데서도 수사기관에서도 미리 앞서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의 근거에서. 근거에서요. 야, 이거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보험 사기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보험사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이죠. 근데 이제 그게 피해가 공적인 피해가 되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적인 피해. 왜 우리 보험이 올라가니까. 보험가입자 전체가 손해 보니까. 전체가 손해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아마 이게 사적인 어떤 그 피해 관계가 성립되면 가해 피해가 성립되면 이렇게 법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뭐 법률에 어떤 문제점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해서 사기죄를 범하는 거죠. 보험 사기는. 그러나 보험사에서 그 돈을 지급하고 나면 가입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적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보험사기가 예,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게. 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보험 그 사기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네. 보험 사기를 어떤 권유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거나 광고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한다. 무작위 센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게 교수님 그럼 이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쉽은 게 아닌데. 사기 미수가 우리나라 적용되기 어려운데 이게 어려워요. 시작이 됐으면 유사수신 처벌 관련된 법에도 이게 확장되는 게 옳지 그게 이제 않을까요? 아마 확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피해자가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험사기 특별법에 이거를 만드는 네. 거니까. 네. 예, 앞으로는 유사수신행위도 요거하고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또 거기 적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사기에 의해서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당한 보험 가입자 등에게 피해 사실 및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 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했다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 사기, 자동차 보험 사기 같은 거 이런 거에서 할증이 되잖아요. 할증. 네, 네, 이거 네. 불이익이잖아요. 네. 이런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 사실 및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제도 그 피해 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이게 이제 당한 거. 예, 다 보험사를 당한 거지 내가. 네, 누가 내가 당한 거지. 부딪혀갖고, 엄밀히 예, 얘기하면 예, 당한 이제 거죠. 그런 거 등등.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험회사가 현대해상 무슨 뭐 삼성 이제 우리가 보험 사기를 당한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몇 억이야. 요거 사실은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말한 적 없어요. 네, 보험사에서. 네, 네, 보험사에서 단 한 번도 밝힌 적 없어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이제 제도적으로 아마 밝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사가.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보험 사기 안 나가게 보험사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예, 예. 근데 아주 잘한 것 그런 부분이 같아요. 있습니다. 잘 잡아내야 되고요. 요건 센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험 사기 하다 걸리면 박살 나는 거예요. 결과가 발생 안 했어도 보험 사기 목적으로 염권영이 싹 꼬셔드렸어. 네. 내가 꼬였어. 네. 염권영이 꼬여가지고 보험 사기에 그 가입 가담하게 만들려고 끌어들이고 이런 거 실제로 결과는 발생 안 했어. 그래도 그 모의하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만 진행이 되면 네. 염건영 교수는 언제든지 보험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 뜯으려고 했던 그 공모 비용이 전부 다 범죄 이익으로 다 산정이 되는 거죠. 미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때리겠죠. 세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센 때리겠죠. 거네. 예. 좋은 법이네요. 우리가 한 5억 뜯어먹을 거야. 좋은 하고 이제 법이네. 댐빈 거야. 예. 그러고 작정하고 막 염건영이도 부르고 예. 박동민이도 부르고 정성욱이도 불러하고 이제 우리가 막 짰어. 이제 예. 너는 저기 가서 엎어지고 너는 차 끌고 가다 살짝 밀고 그래가지고 보험은 너 몇 개 가입했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했어.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러고 이제 털었어. 그러면 없는 일이잖아 사실. 없는 일이죠. 사기죄로 치면. 처벌도 안 그런데 되고. 그거를 수사기관이 인지를 했어. 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가 오다가 뭐 이를테면 빵꾸 나는 바람에 예. 못했어. 네, 네. 그래도 그게 걸려들으면 이거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참 좋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험 사기는. 그리고 교수님 또 하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보험 사기를 한 애들이 처벌이 낮대요, 형량이. 낮아요. 정말 낮대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낮아요. 1, 2년이면 나온대요. 거의 다 여러 그래요. 번. 거의. 나와서 또 한대.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교수님 얘는 보험범죄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이 죽어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사람을 모집해 갖고 다른 사람을. 예 그렇게 해서 일을 벌린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거기에 그 알선하는 그거 자체로도 이제 처벌받고 예. 알선에 따라 들어간 놈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에서 때려잡는 거죠. 가지치기해서 하는 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가지 자르겠다는 얘기네. 아유 훌륭합니다. 이제는 뭐 보험 사기 하다가 뭐 거기에 패가망신하겠네. 끼기만 해도 이제 패가 망신합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조직 범죄로 보는구나. 거의. 이게 보험 사기, 알선, 광고 행위, 금지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25일 날 통과했어요. 네 개정안이 통과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뭐 잘하셨어요. 요 개정안 그러니까 원래 보험 사기 특별법이 있었던 데다가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이제 아예 이제 초기 단계부터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험 사기가
제 생각은 지금도 예전도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많았어요. 지금 저희 엄밀히 나라도. 얘기하면요. 이건 보험 사기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여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치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예 거기 가서 그냥 틈만 나면 할 일 없으니까 가서 치료하면서 가서 들어놓아서 막 그것도 보험 사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엄밀히 예. 얘기하면 그것도 실효행위 큰 거둬나는 의미에서 거니까. 예. 보험 사기입니다. 예. 그거. 많아요. 예. 어? 그저 보험 관련돼서 이 납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이야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안 돼요. 이거. 그 사무장병원 그 좀 문제가 많은데. 그 다음에 예, 이제 의사 자격 없는 사람이 이제 병원 차려가지고 네, 네,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혹자는 또 뭐 법인병원 얘기하잖아요. 네. 아예 꼭 단지 뭐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만이 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는 그 규정 자체도 이건 좀 수준이 떨어진 거 아니냐. 맞아요. 이제 운영은 네. 그 운영자가 하고 의사는 진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의사만이 병원을 개업한다는 규정 없어요. 그렇죠. 뭐 사립학교도 교장이 교사 저기 어떤 학교를 제가 강의를 갔는데 그 설립자가 교사가 아니시더라고요. 아 많아요. 예, 제 개인 재단 출연하셔갖고 사립학교 운영하시는데 그건 관계 없잖아요. 교원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 관련된 것도 의사만이 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 병원을 차릴 수 있다 하는 그 규정 자체는 이제 의료법 명기가 돼 있는데 네. 그 부분 관련돼서도 이제 지금 요즘에는 논의가 많아요. 네. 그 좌우간에 좌우지가 그 보험 사기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게 다 우리 피해거든요. 당연하죠.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잘 만드는 법인 것 예, 같아요. 잘했습니다. 이런 법을 빨리빨리 아유,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만들어 줘야 일을 됩니다. 이번에 잘하셨네요. 예. 세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아, 이것도 열받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런지 봅시다. 네. 12살 먹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네.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규탄하고 난리가 났다 이 소리예요. 네, 네, 네. 창원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달에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12살짜리 여자아이예요. 네. 얘를 초등학생이네. 이제 그 36살 먹은 이 남성인데 네, 네. 36살 먹은 남성이 경남에 있는 한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 12살짜리 어린애를 수갑으로 결박을 하고 네. 채찍 등을 기구를 이용해서 수십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학적인 그 형태의 성관계 한 거예요. 네, 네. 그 강간이로 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네. 아이가 150cm가 넘는데요, 키가. 예. 체격이 있대요. 예. 그런 외모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아이가 13살 미만인 거를 이 36살만 먹은 남성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덩치 크니까 얘를 미성년자라고 인식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또 이 어린아이의 신체에서 이 가해자 남성의 DNA가 안 나왔답니다. 신체에서 네. 안 나왔고 또 이 아이가 엄마한테는 그 편의점 간다고 그러면서 속이고 이제 얘를 만나러 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 등등이죠. 그래서 성폭행 피해 진술에 대해서 얘가 한 폭행 당했다는 성폭행. 네. 요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했어요. 어이없는 무죄 판결이라고. 그러면 교수님 좀 여쭤보고 게 무인텔 간 건 맞잖아요. 애기 맞죠? 데리고. 네. 때린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아니 미성년자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키가 150cm 이상 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12살. 얘는 아마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서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쭉 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이 남성을 만나는 것을 들켜서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대요. 피해자 진술을 보면 만 12세가 꾸며냈다고 하기에는 그 단어의 수위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뭐 판결 내용을 떠나서 몰랐다는 것 첫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채팅 앱으로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아기가 아무리 얘가 성인인 척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준의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키가 커도. 그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키가 얘가 한 150cm 되나 봐요. 아니 키가 무슨 관계냐고 150cm가 넘는 그 이 아이의 키하고 체격 등 외모를 비추어 봤을 때 13세 미만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치 크면은 되네. 아이고 참.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얘가 등치가 크니까 성인이라고 우기면 되겠네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폭행도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지금 DNA가 안 나온 것 때문에 DNA가 안 나왔다고 몸에서 아이의 몸에서 DNA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편의점 간다고 이제 둘러대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이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요 가해자 측 얘기는 뭐냐면 어린애인 줄도 몰랐고 내가 뭐 강제로 억지로 끌어낸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나는 성인인 줄 알고 우리 거기에 돼 있는 대로 수갑 채우고 채찍질하고 뭐 이러는 거를 서로 우리가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양해하기로. 그런 형태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같아요. 성관계를 아이는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수갑 채우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제 묶어놓고 성관계를 했다. 아이는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이의 몸에서는 DNA가 안 나왔단 말이죠. 얘한테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간은 삽입이잖아요. 네.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그 구증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만 뭐 수갑을 썼다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요 행위는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얘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합의된 가학적인 성관계가 유죄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미성년자 가늠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죠. 근데 성관계가 없었기 미성년자 때문에 의제강간죄는 되죠. 16세 이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적용을 성관계도 없었으니까. 재판부에서 보는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없었는지 여부도 없었다고 보는 거죠. 이거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복잡하다. 이거 참 복잡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모 방송에 이제 MC 비슷하게 탐사 보도할 때요 한 사건을 봤는데 교수님 아이가 이게 다른 사건이에요 교수님. 아이가 이제 성인 남성 만나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남성은 이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고 성인 남성은 구속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한 거랑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 저희 이제 방송국 측하고 그 여자아이 쪽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렇게 주변 관계인들을 만났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다니는 거라 자발적 성매매를. 근데 이제 엮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자 메시지에 이제 수십 건이 나온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 당했다는 거는 이게 무고다 그래가지고. 그건 성폭행이 아닌 거네. 네, 합의된 성관계니까 성매매지 성매매. 성매매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경우는 성행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내지는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쨌든 수위는 낮춰지긴 했는데 그런 사건도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있어요. 이 사안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것저것 다 봐야지 항소심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13살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했다고 해서 무죄를 준 거거든요. 네. 인식을 못했다고 해서 무죄를 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착취 범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을 거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으로 지금 해바라기부터 해갖고 창원의 성폭상담소 이런 데가 그냥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수십 년간 운영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 무조건 성폭상담소가 무조건 남성 공격하는 데가 아니라 아닌 거 아니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많은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을 낸 거로 보이기 때문에 요걸 이 탄핵하기에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참 여기서 관건은 그겁니다. 수갑 재찍질한 건 이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예, 그거는 예, 뭐 예. 가학적인 성행위의 그런 수단이 수반된 거는 밝혀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삽입행위. 이게 있어야지 미성년자 의제강간 맞아요. 그거라도 적용하는데. 그거라도 적용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건 16세 이하면 되거든요. 네.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16세 이하하고 성관계하면 성인이 처벌받는 게 미성년자 무조건 의제강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강간행위 삽입행위만 있었으면 그걸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거마저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애매한 거예요. 뭐 아이의 신체에서 이 사람의 DNA가 안 나왔다는 거. 그러면 삽입행위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삽입 직전까지 있었던 뭐 수갑 채우고 재찍으로 때린 가학행위, 성관계 앞선 지점에 그런 가학행위까지는 적어도 인정은 되는데 이 삽입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러나 삽입이 있었어도 또 지뢰 같은 데에서 뭐 정액 채취 같은 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라면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대요. 네.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이고. 예. 그래서 이 변호사의 어떤 균형 게임에서 센 변호사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붙어서 지금 이런 결과 온 거 아니냐는 의혹을 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의혹의 눈초리를. 그러니까 근데 역으로는 이게 참 제가 지금 명확하게 사건 개요를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건 좀 봐야 돼요. 애매해요. 네, 이거. 항소심 내용과 보고 좀 얘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단정 짓기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봐야죠. 이게 재판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무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네. 그러면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판부를 네, 설득하기에.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전에는 뭐 시민단체라고 그래서 뭐 결과만 놔두고 애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뭐 너 저 새끼 나쁜 놈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것도 이후 여름망원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네. 말도 안 되죠. 애기를 데리고 어디 무인태를 가요 그래. 근데 알 텐데. 어린애라는 거 알 텐데. 아유 답답합니다 이거. 2심 봐보죠. 교수님 2심에 되면 네, 양쪽에서 나올 게 또 무대기로 더 나올 거니까. 예. 답답합니다. 예. 네 번째 이슈 보면요. 이거 골 때리더만 이게. 술에 취해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허위 사실로 네. 동창생을 협박해갖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여러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했는데 창원이네. 폭처법상에 이제 공동공갈 혐의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범 24살짜리 주범한테는 징역 10개월 내 집행유예 2년 줬다고 그랬는데 네. 요게 내용이 보니까 또 그러고 이제 그 가담한 여자 24살짜리 여자 또 그다음에 뭐 22살짜리 남자 얘들은 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뭐 집행유예 뭐 다 집행유예를 줬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2022년이네요. 재작년이네. 예, 12월 달에 이제 그 아까 22살짜리 이 남성 있잖아요. A. 예. 그 초등학교 동창생을 이제 그 술자리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A, B, C가 아는 사이인데 D를 불러낸 거죠. 네, 이제 그렇죠. 동창생 D를. 그 C는 이제 동창생이에요. 예. 그리고 A, B는 하나는 남성 24, 네. 하나는 여성 24.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22살짜리 남성이 하나 있어요. 셋이 이렇게 있다가 얘 동창생을 부른 거예요. 네. C. 22살짜리 동창생을 부른 거예요. 불러내서 술을 먹게 했어요. 네.
그래서 술 다 기분 좋게 먹었겠지. 누나하고 형하고 친구하고 있으니까 실컷 잘 먹었겠지. 네네. 먹고 이제 취하게 한 뒤에 아마 술 취하고 퍼지게 한 모양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 이 새끼야. 술 먹으면서 지금 이를테면 B 여자 있잖아. 24살. 네. 너 여자 가슴 만지고 너 이랬다. 이거를 자기 친구도 같이 얘기하는 거야. 불러낸 C도. 예. 너 그런 짓 하면 돼 이 새끼야. 누나를 저 가슴을 만지고 A라는 놈도 방방 뜨면서 뭐 애인이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너 교도소 보낼까 고소할까 난리 이제 친 거예요. 그러니까 ABC가 D를 공격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로 해갖고. 불러내갖고 술 한 잔 진하게 먹은 죄밖에 없어. 그리고 네. 지금 끊긴 것 같아. 기억은 안 기억이 나고. 끊긴 것 같은데 네. 술자리 끝나고 나니까 세 명이 공통으로 다 하나같이 하는 게 여자는 방방 뜨고 너희는 새끼 술 먹고 나 막 가슴 만지고 그랬다고. 네. 그러고 두 사람도 너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니까 그거 미치는 거지.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지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합의금 쪽으로 뜯어낸 돈이 얼마였냐면 2,325만 원이에요. 아니, 많이 뜯어. 그럼 얘그 20살짜리 어린애가 돈도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이 줬지? 그럼 뭐 약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순하게 그 고소한다 이런 야, 거보다 근데 얘가 이제 그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역 특례를 받고 있다고. 왜 유명한 야구 선수 몇 명 있었는데 병역 특례 받고 있는데 그 저 후배하고 싸워가지고 고소한다 그러니까 병역 특례 날라갈까봐 돈 주고 했다 뭐 해가지고 나 또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네. 한동안 그 유사한 겁니다.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성범죄 저지르면 병역 특례가 취소돼가지고 군대 가야 돼요. 입대해야 돼요. 산업기능요였구나.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약점을 미리 알고 불러내. 그 셋이서 불러내가지고 하나 불러놓고 술 잔뜩 먹여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한 다음에 네네. 눈 뜨니까 바로 그냥 세 명이 동시에 만졌지 이러고. 가슴 만졌다고. 어? 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네 이렇게 작업을 치면. 야,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어? 그런데 교수님 이게 원래는 공동공갈이 되게 센 거잖아요. 세요, 공동 강도하고 똑같은 건데. 폭처법상의 공동공갈이 셉니다. 근데 왜 이거. 다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근데 뭐 범행 다 인정하고 있고 네. 아마 돈을 다 이제 속된 말로 오바이트한 것 같습니다. 받은 돈 2,300. 2,350만 원 전액을 다 돌려주고. 지급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합의됐다는 얘기죠. 참 얘도 착하네. 지 친구만 처벌을 원했구만 얘가 보니까. 친구에 대해서만 이 괘씸하다 이거죠? 남자 A 24살 먹은 놈한테 그놈이 돈 2,350만 원 다 내고 그래서 돈 도로 찾고 네, 처벌 네. 원치 않고 네. 그다음에 여자한테도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요. 네. 그런데 네. 그 C 제일 괘씸한 게 C야. 지 불러낸 놈. 친구놈이겠지. 네. 똑같이 20살이니까. 네. 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고 있대. 그러니까 주범도 아니고 불러낸 제가 나쁜 애다. 네, 그래서 그럴만하다. 걔에 대한 처벌을 이제 고려해서 걔한테는 뭐 얼마나 줬냐면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줬습니다. 세게 줬네. 세게 예. 3년 세게 때렸네요. 집행유예 3년. 집유 3년이면 세네. 집유 3년이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자하고 여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내요. 가담 정도가 낫다고 아주 그러네요. 싸게 맥혔고요. 네. 남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C만큼은 제일 셉니다.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새끼야 친구를 불러내갖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제 그거 같아요. 또 하나 가서는 교수님 변제할 때 C는 안 내놓고 안 토해내고요. 아니 2,350만 원을 그러네. 요것들이 좀 논아 썼을 거란 말이야. 논아 썼을 거예요. 논아 썼는데 피해를 변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셋 중에 어떤 놈이 내가 상관없고. 상관없잖아요. 합의는. 그러니까 A, B가 2,350만 원을 다 만들어냈고 C는 그랬을 배짜라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막 가는 놈이니까. 어찌됐건. 네,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C는 그렇습니다. 이거 저 민사도 그렇고 뭐 형사에서 그런 거지만 내가 받을 돈을 저 지급을 하라고 1,000원을 지급하라고 그러면 내가 받을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야.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1,000원이면 각각 200씩 나한테 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한 놈이 1,000원을 주건 전액 변제해야 돼. 뭐 3명이 모아서 1,000원을 주고 나는 1,000원만 받으면 되는 네. 거예요. 쟤들한테 각각 내가 200 받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너 200 줬나 1,000원 주라 그랬으니 너도 200 내놓고 너도 200 내놔 이렇게 그런 수고할 필요 없어요. 전 지들끼리 알아서 한 놈이 1,000원을 주건
뭐 다 합쳐서 지들이 걷어서 1,000원을 주고는 상관없어. 나는 1,000원만 받으면 돼. C가 세게 두드려 맞은 게 C가 자빠져 버리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C는 내가 볼 때 합의할 때. 괘씸죄가 적용. 그런 어떻게 것 친구를 불러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이게 뭐 지금 그 기사에 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일선에서 근무할 때 이런 사건 많이 많이 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많이 시골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많다며요. 이 술만 먹으면 필름 끊기는 블랙아웃 되는 사람들 예, 있죠. 예, 예. 이 사람들이 당하는 케이스가 무지 많아요. 예. 뭐 군대 동기, 뭐 동호회, 많습니다, 뭐 다 그렇다며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블랙아웃 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술 습관을 알잖아요. 예, 예. 가해자가 거의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설계당한 방법이 없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완전 내가 취급한 사건은 통닭집 아줌마 그 요거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너희 새끼 술 취해가지고 맨 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통닭집 아줌마 막 만지고 아주머니가 피해 입었다고요? 치마 막 사장님이. 걷어 올리고 예. 뭐 이랬다 해가지고 이제 예. 그 고소를 이제 아줌마가 먼저 해 경찰에. 네, 예. 그러면 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때 같이 왔던 일행 중에 걔들이 진술해 줄 수 여부는 모르겠는데 걔들 친구니까 그래도 누구누구 왔었어. 연건영이도 오고 뭐 박동민이도 오고 정성이도 왔었어. 김복준이도 왔었어 하고 찍어주고 갔어요. 그럼 네. 경찰 입장에서는 목격자는 CCTV 없으니까 그렇죠. 목격자는 4사람밖에 없는데 이거 가해자의 친구란 말이야. 그래도 할 수 없이 받으러 가요. 조서 받으러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안 하죠. 얘 편들 거니까.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뭐 저기 가진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슬슬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참 진짜 곤란한데 말이죠. 친구하고 그냥 곤란하다. 한 번 만졌어요. 요래. 큰 거지 그게. 한 번 만지건 2번 만지건 만진 건 알 똑같은 거 거거든. 아니지. 근데 이제 알아요, 새끼들이. 참, 이 곤란한데 정말. 근데 그 아줌마가 말한 건 사실 아니에요. 한 번 딱 만진 거예요. 그럼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이미 각본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밝혔냐? 어떻게 밝히신 거예요? 어떻게 밝혔냐? 네, 결론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건 이제 예. 처리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봉 누나야. 여기 한 놈 중에 이봉 누나. 통닭집안 이놈 그건 또 누가 찾냐? 피해자가 찾아냈어.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지가 끊긴 놈이 두 사람 관계가 이복 그 누나하고 동생 관계다. 그래서 맨날 남이 아니고. 친구들 뭐 모이면 꼭 그 집 데려가 술 먹는다는 거야. 그 누나네 말이복이지. 누나지. 친누나지.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또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리고 또 다시 애들 조사했지. 거탐 태우고. 그때 합의도 무지하게 많이 좀 있는 집 그 한의사 아들이었었는데 있는 집 자식이다 보니까 뭐 건 1억 뜯어먹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얘 이제 억울해서 해가지고 얘들 데려다 거탐이니 뭐니 조사해가지고 일당 다 잡아서 다 구속시키네. 그 주인하고 그 주동한 놈 둘만 구속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 불구속하고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 블랙아웃 있으면 모임 조심해야 그러니까 본인이 술 먹고 필름 끊기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필름 끊겨갖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또 아무 데서나 잠자다가 죽어요. 네 맞아요. 그거에다가 이렇게 누명 쓰는 경우 있어요. 네 이게 안 돼요. 누명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술 먹고 어쨌든 이렇게 이것도 하는. 저기 제대로 수사하셨네요. 뒤집어 까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젊은 청년 한번 보호해줬네요. 요번 주 이슈는 뭐 예. 이 정도에서 아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